5만원이 아슬아슬하다. 야, 이 새끼야, 공매도 그만 쳐. 오히려 사버려. 이거 주가 올려야 돼.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겠지. 자, 그러면서 장대 양봉은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지들의 그 약정 수익률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들도 실적이 쌓이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공투자자의 비밀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3,500억대 일본의 주식 천재 BNF 고데가와 다가시 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분이 썼던 그 매매 기술 중에서 수급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수급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0억대 일본의 주식 천재, 자, BNF님의 자산이 160만엔에서 350억엔이 됐다. 자, 독특한 기술적 분석과 전략을 활용을 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 독특했던 매매 기법, 25일 이동평균선과 평균 회귀의 법칙.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다시피 본인이 보는 이 주가의 그 기준선이 있겠죠. 이 빨간색 선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얼마만큼의 레인지가 벌어졌을 경우, 자, 예를 들어서 30%가 벌어졌냐, 50%가 벌어졌냐, 이 거리를 계산을 하고 어느 일정 시점, 말 그대로 IT 기업들 또는 건설 또는 은행주들마다 이 괴리도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괴리도의 평균치를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벗어났으니까 내려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고점 매도를 때린다든지, 또는 어느 정도 내려갔으니 이제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에 저점 매수를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괴리율 또는 이익도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거래하는 그런 매매 기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전에 저점들, 이런 쌍바닥인지 그러한 패턴들도 당연히 확인을 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21선을 많이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일선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자, BNF의 실제 매매 기록을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정확한 구간의 반등을 이분이 찾아냈어요. 물론 이제 괴리도뿐만 아니라 뭐 앞쪽에 캔들의 저점이나 고점 또는 패턴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많이 이제 거래를 한 것 같은데, 단순 괴리를 이용이 아닌 특정 수급을 활용한 스윙 매매 전략도 이분이 이제 펼쳤다는 것을 이제 분석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뭐 거래를 했나 봤더니, 자, 매수 매도. 자, 2월 20일 날에 23만 2천엔에 매수를 해서 27만엔에 팔아버렸어. 그러면서 16.4%의 수익률을 기록을 또 했고요. 2월 21일에는 25만 2천엔에 사서 29만엔에 팔았고요. 또 15%의 수익률을 가져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거의 11%, 6.5%, 10%, 뭐 16%, 15%막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져가는 그러한 트레이딩 전략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서 그날 팔고 끝내는 그러한 이제 매매 기법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 당연히 봤겠죠. 괴리를 봤겠죠.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거,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 수급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살표 시점들이 이제 본인이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했던 그러한 타이밍들인데, 그런 타이밍들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졌던 그러한 시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차트만으로도 분석을 해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타이밍인데, 자, 이게 바로 은행과 증권사를 털어먹은 BNF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제 은행과 증권사를 털어먹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뭐 이제 털어먹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얘들이 매수를 할 때 나도 같이 따라 산 거죠, 따져보면은. 자, 대량 수급을 발생시키는 기간을 오히려 역이용을 했는데, 뭘 역이용을 했냐면 ELS 해지를 역이용을 했다. ELS 같은 경우에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주가와 연계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이상 떨어지면 안 돼.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은 수익금은 못 줘요. 자기들도 손실을 봐.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방어를 해야 돼. 이 선 떨어지면 우리 죽는다.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요. 떨어지기 직전에 만기가 다 되어왔을 때 떨어져 있어? 그럼 얘들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ELS가 있고요. 개별 주식을 추종하는 ELS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코스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선물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추종한 거, 뭐 삼성전자, 포스코 뭐 약간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지수형 ELS, 코스피, 다우존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목의 ELS, 삼성전자, 구글 이런 특정 기업의 주식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 꺼놓고 이 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주가는. 이 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실이야. 이 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이 선 위에만 있으면은 고객들에게 5에서 20% 이렇게 설정된 금액을 줄 수가 있어요. 투자 수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 구입 시 조건이 만족되어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정 수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상품들을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그 증권사에 가면은 ELS라고 이제 종목들 그 펀드 상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ELS 스텝 다운형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삼성전자와 연동된 ELS 스텝 다운형 이게 예시인데 자, 예를 들어서 만기가 2년이에요. 낙인 베리어를 이제 5만원 정도 잡아두었고 이 5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정 수익률 20%를 책정해서 주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했어요. 자, 1억을 투자했는데 2년 동안 이 5만 밑으로 안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한 6만원으로 거래가 된 거야. 만기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약속대로 5만원 이상이 지켜졌기 때문에 1억에 대한 20%, 2천만원을 여러분들 통장으로 꽂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매매할 때가 6만원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나중에 보니까 12만원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건 100% 수익이잖아요. 100% 수익인데 여러분들 약정은 20%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20%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 80%는 증권사가 가져가겠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런 ELS 스텝다운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들이 봤을 때 얘들은 15% 정도면은 좋아. 고객들한테 15% 주고 나머지 우리가 먹자. 약간 그런 개념이 되겠죠. 뭐 5%로 잡을 수도 있고 뭐 20%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상 주가를 얘네들이 나름 상정을 합니다. 이제 기관에서 산정을 해서 얘들은 이 정도 상품으로 해서 판매를 해보자 하고 그 이상 수익을 얘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수익률을 또 가져가는 개념들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2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20% 수익률을 지급한다. 5만원 이하면 원금 손실이 일어나요. 그냥 100% 손실 볼 때도 있고요. 퍼센테이지에 따라요. 20% 손실, 10% 손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다급해진 기간의 공매도 청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낙인 베리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무조건 올려야 돼. 근처에 스쳐도 안 돼. 5만원이라고 적어놨으면 5만 찍어도 안 돼. 그럼 못 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1,000원까지 간 거야. 5만 1,000원까지 갔을 때 기관 입장에서는 덜덜덜 떨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러면 이제 큰일 나거든. 지들 실적에도 이제 완전 불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기 직전에 낙인 베리어 5만원이 아슬아슬하다? 자, 그러면 공매도 해지를 청산을 하게 됩니다. 즉, 공매도를 하지 않아요. 얘들은 오히려 매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매도 치던 애들도, 야, 이 새끼야, 공매도 그만 쳐. 오히려 사버려. 이거 주가 올려야 돼.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겠지. 자, 그러면서 장대 양봉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지들의 그 약정 수익률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들도 실적이 쌓이겠죠. 원금 손실은, 20% 수익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원금 손실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인 베리어 근처까지 갔던 애들을 위주로 BNF가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얘가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괴리율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괴리율 이 선이라는 게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 이평선들과 괴리율이 어느 정도 발생한 시점이에요. 발생한 시점인데 ELS 스텝다운 종목들 중에서 낙인 베리어를 체크를 해서 이 새끼 뒤지기 직전이네. 그러면 얘들을 매집을 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괴리율도 맞겠다. 낙인도 이제 뭐 찍기 직전이겠다. 그러면 얘들은 당연히 기관에서 올릴 거라 생각하고 얘들을 노려서 계속 샀다봤다 단타를 치든 롱으로 포지션을 홀딩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종목들을 선정해서 거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급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LS를 활용을 해서 이 BNF님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다. 수급과 괴리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이셔야 되는데 이제 기가 막혔던 반등 포인트의 비밀 ELS 만기와 기관의 공매도 해지 거래를 이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괴리율 역시도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이 괴리율을 가지고 이제 놀았다. 저점 매수. 그죠? 저점 매수를 했고, 기간의 공매도 청산 타이밍도 사실 노렸어요. 얘들이 이제 공매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낸 거죠. 그런 식으로 이분은 거래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수급이란 종목에 대한 순매수, 순매도, 이런 현황이고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투자자별 거래량이 움직이는 투자 심리를 이용을 한 거고, 외국인과 기관, 개인, 프로그램, 이런 매매 동향 보는 거 아시죠? 주식하는 분들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표를 가지고도 이제 수급 현황을 보는 거죠. 일자별로도 계속 확인을 한 거고, 아,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네? 개인은 좀 빠져나갔네? 근데 괴류율에서 봤을 때도 많이 벌어졌고, ELS 만기도 거의 다가왔네?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작은 규모일수록 수급에 이제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우량 주식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급에 덜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강한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작은 그 규모의 그 ELS 또는 그런 종목들 그런 거 위주로 거래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ELS 스텝다운형 관련해서 제가 또 많이 알려드렸고, 특히 이제 BNF님의 수급 거래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이평선에서 떨어진 그 괴리도, 이격 거리, 그리고 이제 종목별 괴리도율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급인데, 그 수급을 판단할 때는 아까 보셨던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런 표라든지 또는 ELS, 스텝다운형의 만기, 그런 날짜들을 체크를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공매도 해지가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식으로도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던 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서퍼 멘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